식민시대의 무역 확대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항로가 연장 신설되거나 축소 폐지되었습니다. 1917년 2월 이후 선박 부족에 대한 완화책으로 근해 명령 항로인 원산 블라디보스토크간을 오사카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또한 1924년 8월에는 일본의 서한 항구인 미야즈, 마에즈루의 기항 항로를 연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8년 이후부터 조선 우선 주식회사에 대해 추가 명령을 통해 청진 수루가 간의 항로를 개설하는 한편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항해를 결빙 기간 중이었지만 속행했습니다. 1925년에는 부산 제주 투먼선을 신설했고 1926년 4월에는 조선 북해도 따렌선을 개설했습니다. 명령 항로로는 1928년 3월 말로 기간이 만료되어 부산, 제주, 투먼 등 45선을 폐지하고 그 대신 부산 하카타선, 북해도 니가타 선의 북조선 기항을 인정하였습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으로 인해 각 항로는 다시 축소되거나 감축되었는데 이 당시에 조선 북하선, 부산 제주도선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만주 계례국이 성립되자 경도, 납빈 두 철도의 개통, 철도 만포 진선 기공 등으로 조선을 경유하는 일본 본토와 만주와의 교통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가타 북해도 북조선 기항 항로, 북조선 니가타 간의 연락 항로로 변경하고 압록강 항로의 배치 선박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4월 북방 항로 운항이 시작되어 한국의 동춘 페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속초를 운행했으나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대하항우는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계적인 해운선사인 스웨덴 스테나 라인으로부터 2,300만 달러를 유치해 합작법인 스테나 대하라인을 신설했습니다. 2013년 3월에 스테나 대하라인을 인수해 첫 취항을 했습니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속초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속초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항을 기점으로 한국의 DBS 크루즈 페리는 2009년 7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동해 사카이 미나토를 연결하는 정기 회리 노선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동방호는 동해를 경유하여 사카이 미나토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매주 이틀 안에 도착합니다. 도토로이는 사카이 미나토시와 함께 이 해운 회사의 입항마다 15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동아시아 회리는 속초, 니가타, 자루비노 사이를 운행했습니다. 일본의 페스코사도 블라디보스토크, 도야마 사이를 운행했으나 지금 중단했습니다.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산항은 일본 서한 항구인 하카타, 니가타, 아키타, 카나자와 나오에츠, 사카타, 도야마 신코, 추루가 등과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편 극동 러시아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오카 등과 항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항도 이들 항구들과 항로가 연결되어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수출 한적에 있어서 보스토치니는 수출입 한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선박회사인 시노코 상선은 일본과 극동 러시아 사이의 부산의 환적을 통한
컨테이너 수송을 몇 년간 경험한 후에 2012년 8월에 일본과 블라디보스톡 사이에 비환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서한 항구인 아키타, 니가타, 나오에츠를 거쳐 부산을 경유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데 수출이나 수입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이 항로의 이점은 수송 시간의 단축, 안전 및 손해 위험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횡단 시베리아 라인 JTSL은 일본 선적회사인 MOL과 러시아 선적회사인 페스코가 정기 컨테이너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항과 환적 노선이 있습니다. 직항 노선은 극동 러시아 항구 즉 보스토치니는 일본 서한 항구인 후시키 도야마와 기타 규슈를 거쳐 일본 동해안 항구인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등과 연결한 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운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항을 통한 환적 노선은 일본과 부산 사이뿐만 아니라 부산 블라디보스톡이나 보스토치니 사이도 연결됩니다. 또한 자루비노항은 일본 니가타 항으로의 컨테이너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루비노 훈춘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훈춘을 통상 거점으로 해서 중국 동북 지역과 일본 사이의 무역 화물을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극동 러시아의 나우카에서 일본 서한 항구인 니가타나 나오에츠 등으로 화물선인 테디베어가 운행합니다. 이 화물선은 작아서 날씨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르비노항의 용량이 큰 STS 크레인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나오카에서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등으로 선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에서 홍콩, 닝보, 샹하이, 신강, 칭다오, 샤먼, 샹하이나 부산을 거쳐 중국 항구들 따리엔, 상하이, 홍콩, 칭다오 등 혹은 보스토치니, 부산, 상하이, 닝보, 샤먼 등 다양한 노선으로 선적됩니다. 국제정치 등 대외 환경적 요인이 해상관계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의 만경봉 92호 화객선은 한 달에 2번씩 원산과 니가타 항을 왕복 운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9만 3천 명의 제1조선인이 북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벤츠, 독일 병기, 이탈리아의 샹들리에, 일본의 알루미늄 창 등 서양의 다양한 무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2006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후에 일본 항만으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2004년에 남북 해운 합의서를 체결해 남북 각각 7개의 항만을 개방하고 해상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북한 항구인 나진, 청진, 흥남, 원산, 고성 등 환동해권을 이용해 남북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격침으로 인해 남한 정부가 5.24 조치를 단행해 이들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중국 샹하이 닝보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2013년에 핫산과 나진과의 철도를 연결한 후에 이 나진항을 통해 2014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중국 샹하이 닝보나 한국 포항으로 석탄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역의 통치를 살펴보면 해역은 일상적으로 민간과 정부 간의 육지와 바다가 정치, 교역, 문화 영역에서 서로 교섭하는 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환동의 인적 문화적 교류는 항공이 주를 이루나 일제 식민지 시대는 주로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강압에 의해
조선이 개항되어 강제적 해상 관계망을 구축해 주로 물자 수탈을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경우 환동해권의 물류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린성과 해롱장성은 바다로의 출로가 없어 북한이나 러시아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 철도 도로가 연계되는 차용적 해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구축과 선박 유치 측면에서 체제 이행 국가와 시장 체제 국가 간의 행정적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상이함을 보여줍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체제 이행 국가에서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세계화 지역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항구 자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항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정부는 해운 유치를 위해 자율적인 경쟁하에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별적 해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상 관계망도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 초기에 어느 특정 경로를 선택해 관계망이 형성되면 더욱 그러한 경로로 관계망이 확대 강화되어 형성되는 경로의 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